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대구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가장 바라는 차기 대구시장의 모습은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질 경제시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가장 바라는 차기 대구시장은 경제시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구 지역 본부가 소기업, 소상공인 300개사를 상대로 차기 대구시장상을 물었더니 절반 이상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일자리형 시장을 꼽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민생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 지원을 하는 현장 중심형 시장, 재정과 행정 지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안정 지원형 시장, 그리고 공정 투명한 시장과 혁신 미래형 시장 순으로 원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경제시장을 가장 원하는 배경은 경기 악화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 소상공인 가운데 65%가 전년 대비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한 반면 개선됐다는 응답은 9.3%에 불과합니다. 현재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응답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경기 침체 및 매출 감소라고 답했고 2곳 정도는 자금 조달 어려움, 상권 침체 및 유동인구 감소를 꼽았습니다. 향후 대구시에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는 금융지원 정책 확대라는 응답이 50.3%로 가장 많았고 상권 활성화 및 인프라 개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민생 경제 현장과 대구시장의 직접 소통에 대한 요구도 높았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강화해야 할 소통 채널에 대한 물음에 개별 기업 현장 방문 및 애로 청취란 응답이 가장 많고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 강화, 정기적인 현장 간담회 순으로 답했습니다. 또 10곳 중 6곳 이상이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활용해본 경험이 없다고 답했는데 이유는 잘 몰라서라거나 복잡한 행정 절차, 업종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가 9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등 대구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위한 현안 사업이 고루 반영됐습니다. 반면 대구 경북 신공항 관련 예산은 빠졌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 예산은 총 9조 644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투자 사업만으로는 4조 3,811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보다 8.4% 증가했습니다.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조성 576억 원, 지역 거점 AX 혁신 기술 개발에 229억 원, 모빌리티 모터 성능 평가 테스트 베드 구축에 67억 원 등 신성장 산업 예산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대구 산업선 철도와 도시철도 4호선 건설, 취수원 이전을 위한 용역비 등 교통 허브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반면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토지 보상비 등 공공자금 관리 기금 예산 2,800억 원과 대구 독립기념관 건설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비 확보에 대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 실제 예산으로 구현되었다는 점입니다. AI 로봇 수도 대구 조성, 바이오 메디시티 구축,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제조업 혁신 및 AI 기반 산업 전환 등 민주당 대구시당은 미래 전략 사업이 실질 예산으로 반영되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 부대 의견에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대구시와 기재부가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사업비를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공항 이전 관련한 그 예산은 사업 규모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국토부가 최종 발표할 것이고 대구시는 내년 예산 확보에 대해 대구의 혁신 성장을 한 단계 앞당길 핵심 동력을 확보하는 등 전 분야의 도약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날씨가 추워진 만큼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도심 곳곳도 아름다운 야경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도심 공원도 오색 불빛으로 채워졌는데요. 천혜열 기자가 연말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도심 속 작은 공원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힙니다. 초록빛 트리에 샛별과 눈, 겨울꽃이 내려앉았습니다. 트리 주변에는 금방이라도 풀어보고 싶은 선물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누군가 가져가기라도 할 것처럼 그 곁을 루돌프가 지킵니다. 회색빛 도시가 오색빛의 화려한 정원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연말 분위기에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추억을 담아봅니다. 요즘 연말 분위기 나는 곳을 찾기가 힘든데 가까운 동네 공원에 이런 좋은 축제가 있어서 연말 분위기도 물씬 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달성군의 한 공원은 화려한 조명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키가 높은 나무는 겨울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푸른 잎을 자랑합니다. 눈사람 조형물은 빨간색 모자를 쓴 채 방긋 웃고 있습니다. 도심 가로수들도 파란 불빛을 뿜어냅니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만든 조명은 연말 운치를 더합니다. 연말인데 분위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게 이쁘게 잘 꾸며져서 너무 좋습니다. 곳곳이 화려한 경관 조명으로 물들면서 또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도심을 휘감은 형형색색의 빛이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을 알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취약계층일수록 추위와 경기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과 기부에도 한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급식 대기 행렬은 길어진 반면 후원 행렬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서구 성당동의 무료급식소. 점심시간이 임박하자 급식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자 곧바로 1층과 2층 모두 300여 개 급식소 내부는 만석이 됐고 바깥에는 찬바람을 맞으며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잇습니다. 이 급식소는 운영자가 10수년째 사비를 들여서 봉사하고 있는데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식재료 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경제 한파로 무료 급식소마다 급식소를 찾는 발길은 늘어난 반면 후원과 기부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보통 한 300명 하는데 들어오니 안 하다 보니까 한 400명에서 450명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들락하기에 한계가 있고 또 수용하는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펼치는 희망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도 100도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대구 지역의 올해 모금 목표액은 106억 2천만 원.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목표액을 3년 연속 동결했습니다. 올 한 해 유난히 어려웠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특히 어려우신 우리 서민분들은 더욱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저희 대구가 같이 어렵지만 힘들 때일수록 서로 돕는 문화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유난히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힘이자 대구 나눔 문화의 저력입니다. 기후 한파보다 혹독한 기부 한파를 극복하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작은 실천이 절실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내년 부산시 국비는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됐고 낙동강 유역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부산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10조 2,18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821억 원, 6%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부산의 잠재력과 미래 가치를 중앙정부와 국회가 확실하게 인정했다는 증거이자 글로벌 허브 도시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알찬 결실을 맺고 있음을 증명하는 성과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산 경남 오랜 현안이던 낙동강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처음으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우선 내년 19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설계를 진행합니다. 최근 국내 첫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 관리 운영비로 34억 원이 새롭게 편성됐고 확장과 감전 지역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에 27억 5천만 원 등 안전망 구축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부산 개발의 핵심 축인 강서구에 내년 부산 전체 국비의 10%가 배정됐습니다. 현대건설 사업 포기로 올해 삭감된 가덕신공항 건설 예산 5,224억 원이 내년에는 6,890억 원 반영됐습니다. 여기에는 부지조성공사 공사비를 비롯해 추가 설계비와 보상비, 접근철도 공사비가 포함됩니다. 표류하고 있는 신공항 건설에 탄력이 될 전망입니다. 또 대저대교와 엄궁, 장락대교 건설에 총 490억 원, 부산신항에서 김해간 고속도로 건설에 1,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에코델타시티 내 스마트시티 조성에는 165억 원 등 강서구 51개 사업에 1조 238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외국인 관광객이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여행객들이 꼽은 아시아 도시 2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부산시는 외국인 관광객 500만 시대가 목표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02만 명. 코로나19 이전인 2016년 296만 명, 지난해 293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지출액은 지난해 6,535억 원에서 올해 8,592억 원으로 31.5% 증가했습니다. 비짓 부산 패스 누적 60만 장, 해수욕장 피서객 2,200만 명, 크루즈 입항, 의료 관광객 규모 역시 모두 최다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더욱 희망적인 것은 부산을 찾아왔던 외국인 관광객 84.8%가 부산에 다시 오고 싶다는 재방문 의사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여행 리뷰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가 집계한 소비자 만족도에서 우리 부산이 서울, 도쿄, 오사카, 상하이 등 주요 글로벌 도시를 제치고 아시아 2위에 올랐습니다. 부산시는 2028년 외국인 관광객 500만 시대를 목표로 브랜딩 강화와 접근성 개선, 관광 권역 확대 등 5대 전략과 15개 핵심 과제를 추진합니다. 오페라 하우스와 퐁피두 센터 건립, 황령산 관광 거점화, 원도심 관광벨트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 확대와 백스코 제3전시장 건립, 요트 경기장 재개발 등 교통 마이스, 해양 관광 기반도 함께 강화됩니다. 지금 부산의 관광 산업은 새로운 시대의 문턱, 결정적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의 새로운 목표는 오는 2028년 연간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달성, 외국인 관광 지출액 연간 1조 5천억 원 달성입니다. 시는 부산 전역을 권역별 테마 관광지로 만들고 남부권 초강력 관광권 조성으로 해외 관광 수요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2020년 태풍 등으로 폐쇄됐던 부산 송도 해안 산책로가 지난달 전면 개방됐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송도 해안 산책로가 지난달 27일 전면 개방됐습니다. 2020년 여름 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산책로 파손으로 통제된 지 5년 만입니다. 앞서 지난 4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임시 개방되기도 했습니다. 경관 조명과 CCTV, 방송 설비 등은 10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면 개방은 예상보다 한 달이나 늦어졌습니다. 4월 13일 날 개통식을 하고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 중에 일부 낙석 방지책 미설치 구간에 낙석이 발생함에 따라서 임시 폐쇄 조치하고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8월 말에 재예방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서구는 데크 부분 도장과 포토존도 개선 사업을 벌였습니다. 산책로가 전면 개방되며 관광객들의 발길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 시간은 제한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오후 4시 이후엔 출입을 통제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게 서구 입장입니다. 한편 송도해안 산책로는 서구 송도해수욕장과 암남공원을 잇는 길이 800m 구간에 철제 데크와 다리, 전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억 년 된 지층과 남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낚시터도 있어 서구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전주하면 한옥마을이나 비빔밥이 떠오르지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전주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1970년대 동네 슈퍼에서 시작된 전주의 로컬 술 문화, 가맥인데요. 대학생 영상단 청년온이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전주의 가맥 문화를 취재했습니다. 전주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사실은 한옥마을 경기전이에요. 전주 비빔밥?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전주의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전주의 밤을 책임지는 가맥입니다. 가게와 맥주의 합성어인 가맥은 1970년에서 80년대를 기점으로 동네 슈퍼마켓에서 술 한 잔을 기울이던 전주 사람들의 생활에서 시작됐습니다. 가맥의 시작, 왜 전주일까요? 1970, 80년대 당시 침체된 경기로 서민층의 소비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싸고 편하게 술 한잔할 공간이 필요했는데요. 마을마다 자리한 슈퍼마켓은 바로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냉장고 옆 작은 테이블과 박스 의자에서 즐기던 소박한 한 잔으로 시작된 가맥. 어느새 전주를 대표하는 독특한 술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맥주였을까요? 맥주로 자리 잡게 된 계기는 여러 가설이 존재했습니다. 맥주가 소주보다 상대적으로 도수가 낮아 퇴근 후 간단히 즐길 수 있어 맥주였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약 50년간 전주의 밤을 함께한 가맥. 현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전주 가면 가맥이 최고래. 그래서 오늘 한번 찾아와 봤어요. 저렴한 안주, 친구들과의 편안한 분위기에서 먹을 수 있는 맥주가 가맥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술을 되게 오랜만에 마시는 거라서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가맥은 우리 지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그리고 청년층까지 모두 어우르는 전주의 특별한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맥 문화는 특히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주의 밤 문화를 대표하는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여름 전주 가맥축제도 진행 중인데요. 올해 8월에 개최된 전주 가맥축제는 이틀간 약 7만 명이 방문하며 지역 상권을 살리고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주 가맥은 되게 오랫동안 이야기가 있고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라는 게 가장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시와 나라마다 문화가 굉장히 달라 있는데 한국에서 그런 곳이 어딜까 했을 때 저는 이게 가맥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조금 더 잘 부흥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맥은 단순한 술집이 아닌 지역 정서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전주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소통의 장 가맥. 전주의 과거와 현재를 넘어 앞으로도 가맥이 전주의 일상을 채우는 문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 대학생 영상단 청년온이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홍잠 들어보셨습니까? 기능성 누에 가공품인데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몇 가지 시험을 더 거쳐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은 33.4%, 3명 중 1명꼴로 지난 10년 사이 8%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체중 감소에 효과적인 식품을 찾다 주목한 건 홍잠입니다. 홍잠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시기에 누에를 찌고 동결 건조해 만든 것으로 넓고 다양한 기능성으로 인간을 이롭게 하는 누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비나 그다음에 새롭게 합성되는 지방의 양을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방 양을 감소시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체중 감소까지 이어진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한 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동물 실험에서 홍잠을 섭취한 비만주의 체중 증가량은 고지방 사료만 먹인 대조군보다 약 17% 낮았습니다. 간에 쌓인 지방과 콜레스테롤 역시 크게 줄었습니다. 지방이 축적된 세포에
펩타이드를 처리하자 지방 함량이 최대 34.9%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홍잠은 그러한 아미노산 중에서도 세린, 알라닌, 글라이신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반복적으로 결합돼서 나타나는 펩타이드가 주요 활성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도 체중과 체질량 지수 모두 감소했습니다. 성인 72명이 12주 동안 홍잠 분말 1.2g을 매일 섭취한 결과로 지방간을 동반한 비만군에서 효과가 더 컸습니다. 이런 홍잠의 기능성에 힘입어 산업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기능성 원료 등록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누에 품종을 구분할 수 있는 유전자 마커 개발과 자동화 사육 기술로 생산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누에 산업이 끊기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 곡선으로 해서 재부흥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비만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홍잠이 새로운 체중 조절 기능성 소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대구 달서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된 고구 미팅에서 두 커플이 최종 탄생했습니다. 고구 미팅은 청년 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2017년 처음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104쌍의 커플이 성사된 바 있습니다. 대구 교도소 후족지에 조성된 두 수습에 크리스마스를 맞아 경관 조명이 점등됐습니다. 숲 곳곳에 설치된 조명은 겨울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쁨을 제공합니다. 이 조명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휴식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교통공사 디트로 장학회는 대구 지역 96개 고등학교의 학생 130명을 선발해 총 9,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장학회는 대구교통공사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45명의 학생에게 약 8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왔습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조성한 진천환승 공영주차장이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주차장은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총 151면의 주차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주차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